네, 생방송 부동산 이번 시간은요, 특별히 아주 부동산 종합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 안에서 각각 따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진 집이 바로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우리 그 건축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로 이제 뭐 하자들도 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걱정들이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하자 보수 문제들과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분쟁들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우리 전문가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은요, 이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공동주택 하자 보수 분쟁에 관한 이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강의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집을 짓거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주는 하자 보수 분쟁에 꼭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는 1억 5천만 원의 하자 보증금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건축주가 예치해둔 하자 보증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관리단 동대표가 입주자들에게 사전 동의 없이 하자 보수 업체에 일괄 입금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는 입주자들에게 관리단 동대표는 본인의 업무를 다했다고 하며 관리단 동대표를 사퇴하고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한간에는 그 동대표가 차를 외제차로 바꿨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최근 매년 100호실 이상 건축하는 건축주가 최근 들어 입주자들에게 내용 증명으로 협박 편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3년 전에 분양을 끝내고 입주자들에게 하자 보수 보증금 수억 원을 주고 이미 협의가 끝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그 해당 건물 아파트 입주자들이 건축주에게 내용 증명으로 소송을 빌미로 협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하자 보수 비용을 더 달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과연 3년 전에 지급한 수억 원의 하자 보수 비용을 입주자들이 적법하게 사용을 했을까요? 의정부 인근에 10여 동에 달하는 단지형 빌라가 있습니다. 1년 전에 하자 보수 업체를 통해서 하자 보증금을 청구하여 옥상 방수 등의 공용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초 누수가 생겨서 하자 보수 AS를 요청하니까 해당 하자 보수 업체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현재까지도 보수 AS를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다양한 사례들의 이런 분들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공동주택 하자 보수 분쟁에 관련돼서 적법한 관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자 보수의 정의. 하자 보수란 일반적으로 건축 과정 중에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 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 구조별 및 시설 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주택법령에 자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주는 준공을 받을 때 하자 보수에 관련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얘기하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끊어야 합니다. 이 보증서를 끊을 때 건축비의 3%를 의무 예치하고 그 관련된 사항을 그 인허가 팀에 넘기면 사업주체가 승인을 통해서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분 소유가 51% 이상의 분양이 되고 난 이후에 입주자들의 권리로 수분양자가 하자 보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자 보수 요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보수 또는 계획을 입주자들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사전에 입주자들은 사업주체에게 15일 이전에 내용 증명이나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 사업주체에게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하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주나 사업주체는 15일 이내에 관련된 사항의 하자 보수 일정과 혹은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해주면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전문기관의 하자를 판단을 의뢰해서 관련된 의뢰를 가지고 하자심사 분쟁조정을 신청하든가 그 외 다양한 소송 방법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체들이 대형 아파트 뺀 나머지 중소형 건물들은 하자 보수를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럴 때는 입주자 등이 직접 보수업체를 선정해서 보증금을 청구받아 본인들이 고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를 하자 보수 예치금을 청구해서 우리가 고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수의 필요성을 보시면 일반적인 집합 건물, 상가든 빌라든 아파트든 모든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건물들은 분양받은 상가 이런 건물들이 대개 하자가 생겼을 때 처리 사항이 곤란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양 초기에는 건설사나 서비스 팀이 남아 있어서 하자 발생 시에 제각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 2년이 지나면서 건축주 입장이나 사업주체 입장에서 분양이 미분양 상황이 많이 나고 자녀 세대가 있다면 거기에 상주할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럴 때부터 하자 보수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관련된 적용된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크게 보면은 집합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아파트는 공동주택입니다라고 해도 결국은 공동주택도 집합 건물인 것입니다. 집합 건물법으로 보자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확한 규정으로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하죠. 그 위에 비의무관리 대상인 300세대 이하의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규정하는 관련된 법률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제도를 보시면 기간과 성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하자 발생 기간과 권리 행사 기간으로 입주자들,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주택법은 하자 발생 기간으로 보고 있었고요. 2016년 8월 20일 이후에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편입된 이후에는 하자 발생 기간과 권리 행사 기간으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종전법과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의 변화된 사항을 보시자면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보시면 집합건물 10년, 주택법 6개 단계로 10년까지 똑같이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집합건물법에 상가 등에 모두 적용해서 2005년 5월 26일까지는 무조건 10년으로 규정했었지만 그 이후에 이 주택법에서는 각 연차별 소멸성으로 각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에 6개 증권으로 각 담보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공동주택관리법의 2013년 6월 19일, 2016년 8월 10일 이전까지는 실제적으로 각 연차별로 준공기준을 통해서 준공기준을 이후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각 연차가 지나가면 입주자들에게 청구 권리가 조금 사라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도 분쟁이 많다 보니 관련된 주택법을 2016년 8월 10일 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편입하면서 실제로 2년, 3년, 5년, 10년으로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말은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이 전유 부분과 중간에 발생하는 설비, 누수, 구조 내력벽에 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뒤에 넘어가 보면 종전에는 준공 기준으로 우리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에 따른 어떤 기간 산정으로 입주자가 청구 안 하면 소멸되는 시기로 따졌다면 이 2016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공용 부분은 준공 기준으로 공용 부분은 우리 건축대장상에 보시면 사용 승인 일자가 있습니다. 해당 사용 승인 기준부터의 연차별로 따지고요. 그러면 분양을 목적으로 한 세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건물은 실제적으로 잔금을 납입하면서 키를 주고받는 순간부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미
신축 분양 건물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왔는데 이미 내가 2년 후 미분양된 집을 샀다 할지라도 실제로 전유 부분의 하자 기산일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일부 하자보수 브로커 업체들이 소멸된다는 이유로 입주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하자보증금을 빨리 청구하거나 소송을 계속 독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알고 계시고 따라서 운영을 해주시는 게 하자보수 보증금에 여러분들이 지키실 수 있고 관련된 권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담보 책임 기간에 있는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그럼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냐? 2년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새 집이지 않습니까? 새 집인데 도배, 마루, 몰딩 등 육안으로 보기에도 하자가 없으면 하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배가 조금 찢겼고 마루가 좀 찢겼고 몰딩이 좀 떨어졌다. 다 하자인 거죠. 우리가 2013년 대한주택보증 판례에 보면은 미관상 하자다라고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콘크리트를 이제 개설해서 어떤 정사각형의 뭔가를 보도블록을 해놓는다면 거기에 이 양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미금, 망상균열이라 그래서 자글자글하게 벌어지는 하자가 예전에는 하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2013년 이후부터는 미관상 하자도 하자다. 왜? 신축을 분양받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하자까지 보고 집을 구입하지는 않았다라는 게 판결의 주 취지입니다. 자, 3년차 기능상 또는 미관상 하자입니다. 보시면 뭐 5개 급수, 냉난방, 급배수, 가스, 전기, 신재생에너지 등의 설비와 소방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년차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입니다. 대지조성공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는 방수공사. 사시면서 방수가 가장 큰 하자잖아요. 이 관련된 것들이 지금 5년 차에 있고요. 10년 차는 지붕 보호 바닥 기둥 내력벽입니다. 구조적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송을 들어가실 때는 일반적으로 2년 차에서 3년 차의 소송을 들어가시기보다는 2년 차하고 3년 차는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 방수나 누수에 대한 거를 시행사들이 받도록 하든가 또는 하자보증금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5년 차 때부터 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나 집합 건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자보수를 청구할 때는 입주자들 입장에선 단순히 어떻게 청구하느냐는 거죠. 기존에 하자보수 소송이나 분쟁 조정이 있을 때 저희가 가장 미흡한 것들이 입주자가 신청 당시에 정확한 근거를 남겨놓지 않아서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저는 분양팀에 전화로 해서 다 알려줬어요. 저는 관리사무소에 문자로 알려줬습니다. 얘네들은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좀 미비하다는 거죠. 하지만 뭐 행정기관이나 뭐 판결할 때 그 판사의 재량이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명확한 게 가장 좋습니다. 어디 가도 확실한 증거. 그러려면 이렇게 확보해 놓는 게 제일 좋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집을 사시든가 상가에 투자하시든가 어떤 상황이 있으실 때는 사진, 근접과 원거리로 촬영을 하시고 관련된 누수 등의 설비 등의 소리나 이런 부분들은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AS 업체 접수 및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는 것도 좋고요. 일반적으로 내용 증명 발송은 우리가 너무 자주 하기보다는 2번, 3번 요청했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정확한 내용도 없이 미룹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내용 증명으로 한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3,500원 투자하시면 돼요. 우체국 가셔서.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관리사무소에 혹은 관리업체 측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자 접수를 자료를 보관하셔야 됩니다. 하자보수 요청 자료 등 관련 자료들을 다양하게 차곡차곡 보관을 해 주셔야 추후에 건물의 구조적인 내력벽의 어떤 문제나 붕괴, 집안 침하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셨다가 추후에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시행시공사의 하자보수 절차는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주자들이나 구분 소유자가 하자보수를 내용증명이나 또는 일반적으로 요청했을 때 시행사는 15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해주던지
또는 15일 이내에 하자보수 계획서를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해당 세대주에게 전유 부분의 사용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36조, 37조, 구주택법 46조에 이미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자보수 계획서 기재사항에는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하자보수 계획서를 기재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자들에게 제출할 때는 꼭 관련된 하자 부위나 보수 방법, 보수 기간 등의 자세한 정보를 입주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자보수 결과 통보, 사업주체는 관련된 하자를 보수하면 그대로 끝나느냐? 아니죠. 저희가 연차적 소멸성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각 연차별로 하자를 잘 봐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분양자나 권리가 있는 입주자들은 관련된 하자보수를 완료했다는 완료확인서를 적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공사한 사업주체는 거기에서 완료 통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는 말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내 집이에요. 내 집 안방, 내 집 거실, 내 집 화장실, 내가 사용하는, 나만이 사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회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입주자가 사업주체와 완료 확인서를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작성 시기는 제기한 시점에 하자보수가 끝날 때입니다. 내가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하자보수가 끝난 시점.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 기업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에 사는데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중간에 와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좀 적어달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주지 마십시오. 나중에 추후에 또 제2의 분쟁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용 부분은 입주자 대표 회의와 사업주체가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단 대표라는 직책이 전체 건물의 공용 부분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 회장이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 보시면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 확인서 작성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2018년 12월 20일 날 준공이 받았는데 실제로 2028년 12월 20일이 되기 전에는 작성이 불가하다는 거죠. 하자 담보 기간이 도래하고 완료 확인서를 서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가장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제공하는 이 주택법 그리고 사용 용도 과태료가 어떻게 되시냐 보시면 구주택법에서는 제46조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건물은 사업주체가 10년간의 하자 담보 기간을 책임져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60조, 101조, 그리고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36조, 37조, 38조 이 관련된 법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건축주는 하자 담보를 10년까지 책임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건축비의 3%를 의무 예치하고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의 3%가 있다 할지라도 하자 보수 외에 가름하는 비용이 생긴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명 우리가 구상권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이 하자보증금을 청구하고 아까 제가 사전에 사례를 드렸던 건축주가 수억 원의 하자보증금을 줬는데 그 비용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주택법 101조 101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의하셔야 돼요. 이제는 건축주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금을 하자보수에 적법하게 사용했는지를 굉장히 입주자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 내역을 꼭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고요. 이걸 만약에 신고 안 하든가 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하자보수 이외에 사용했을 때는 2천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하자보수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하자보수 보증금을 적법하게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통해서 분쟁이 있냐 없냐로 나눠지거든요. 관리단 동대표 한 사람에게 위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건축주에게 받은 하자보증금은 꼭 하자보수에 관련돼서 사용하시고
일반적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을 지시는 건축주분들은 관련 전문가, 부동산 종합관리 전문가나 관련된 컨설팅 전문가를 통해서 분양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 분쟁이나 관련된 컨설팅을 받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사, 시공사의 하자보수 분쟁이 발생이 된다면 우리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주고받고도 있지만 이 외에 그래도 입주자들이 불만이 너무 많아서 분쟁이 많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 분쟁조정 신청을 의뢰받을 수 있습니다. 사시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하자보수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꼭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이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02-2000-4889로 꼭 한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현 전문가님과 직접 만나서 이제 유익한 정보를 또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를 가면 어떤 걸 또 들을 수가 있나요? 전문가님? 네. 저희 매경 부동산 종합관리 그 매경 창업교육센터에 오시면 이 공동주택에 관련된 하자보수 분쟁이나 부동산 관리에 대한, 건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무료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자세한 일정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